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했죠. 그리고 점도표 및 향후 경기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주식을 매수해도 될지, 매수한다면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이 0.75%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에서 3.25%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25%니까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을 때 과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살펴볼게요. 그리고 점도표와 경기 전망 발표가 났는데 이게 사실은 금리 0.75% 인상은 누구나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점도표, 경기 전망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사실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먼저 점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점도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도 있죠. 점도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연준 의원 19명입니다. 19명 연준 의원이 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중립금리까지 얼마나 금리가 적정한지에 따라 그 위치에 점을 콕 찍는 겁니다. 그래서 19번 연준 의원이 금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19분 중에 12분이 사실은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는데 12분이 투표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보면 지금 여기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게 4.5%입니다. 지금 미국이 3.25%입니다. 25%. 그래서 4.5%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9분입니다. 9분. 그리고 한 칸 밑에 8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한 분 있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올해 가장 확률적으로 금리가 4.5% 상단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11월 FOMC에서는 0.75%, 75% 인상, 5% 인상. 그 다음 12월 FOMC에서는 0.5%. 이렇게 하면 4.5%가 됩니다. 또 물론 요중에 12분이 참여하니까 4.25%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분 차이니까요. 4.25%가 된다면 11월에 0.5%, 12월에 0.5% 인상이 되겠죠.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해는 계속해서 강하게 올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이 바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횡보해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내년입니다. 내년. 2023년도에 보게 되면 사실은 4.5%보다 한 칸 높습니다. 가장 많은 게 4.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는 제로에서부터 4.5%까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지만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겁니다. 즉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발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고 하면 금리를 내년에는 작게 올리지만 높은 금리 4.75% 유지가 되는 거죠. 4.75%. 금리가 높을 때는 여러분 성장주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부터 금리를 하락을 하게 되죠.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죠. 인하.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성장주들이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내년 말부터 성장주 매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금리가 높을 때 성장주는 피해라. 그냥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은 사실은 이해를 하고 보면 대응하기가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장주가 뭔지. 성장주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에 좋아지는 실적을 가지고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높지만 미래에 좋아질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 원이. 금리가 제로일 때는 1년 뒤에도 100만 원, 2년 뒤에도 100만 원, 3년 뒤에도 100만 원, 4년 뒤에도 100만 원이겠죠. 금리가 제로니까. 그러면 금리가 10%라고 가정을 하면 1년 뒤에 110만 원, 121만 원, 133만 원, 146만 원. 4년 뒤에 보게 되면 100만 원에서 46%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현재 주가 100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제로일 때는 그냥 100만 원만 영업이익 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10%면 46%더 벌어서 146만 원을 벌어야 현재 주가 100만 원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즉 금리가 높을 때는 성장주들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야 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 카카오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위기가 와서 이때가 제로금리랐죠. 제로금리.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고 미국 금리 기준입니다. 제로금리랐죠. 제로금리 되고 성장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미리 조정을 받았죠. 지금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년까지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죠. 대신 올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있지만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올리니까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대신 금리가 높게 유지되니까 상승도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따라서 성장주들은 지금보다 내년 하반기에 매수하라는 거죠. 후내년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요. 그래서 성장주는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경기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준이 FMC를 하고 난 뒤에는 프로젝션을 통해서 뭐 점도표도 보여주고 연준이 금리 향후 GDP가 어떤지, 물가가 어떤지, 실업률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금리가 얼마 인상을 됐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점도표를 통해서 2022년 4.5% 금리입니다. 금리. 또는 4.25% 될 확률이 있고요. 내년에 4.75%, 2024년도는 금리 인하가 됩니다. 인하. 4.0%가 되죠. 이 얘기를 성장주 말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올해 미국이 제로 금리에서 4.5%까지 금리를 확 강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인상을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4.75%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달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로에서 4.5% 금리 올릴 때 달러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죠. 상승. 근데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밖에 안 올린답니다. 그러면 강달러가 유지하기가 힘들고 꺾일 확률이 높죠. 이 얘기는 지금 강달러가 내년에는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거의 금리를 안 올리니까 강달러가 꺾이죠. 달러가 이렇게 꺾이면 약세로 가던 원화도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을 바라본다면 원화가 약세보다는 강세로 갈 때 유리한 업종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GDP입니다. GDP. 올해 GDP 미국 경제 성장률을 0.2%입니다. 0.2%. 올해는 0.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미국이 워낙 강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약한 거고요. 이 여파는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내년 말에는 1.2%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1.7%로 더 성장을 하고요. 1.2%, 그 다음에는 1.7%로 성장을. 이 얘기는 올해 지금 가장 금리 인상으로 어렵게 가다가 내년 1분기까지도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1분기 지나고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내년을 바라보면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물가는 내년에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연준이 발표를 한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후내년도 거의 2% 목표치에 가깝게 2%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실업률은 올해 3.8%에서 내년에 4.4%로 증가를 하죠. 올해 금리를 워낙 강하게 올렸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이 얘기가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 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업률 4.4%는 엄청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실업률이 5.0%입니다. 5.0%. 5.0% 아래에서 연준은 완전 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4.4% 완전 고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좋고 내년에는 금리를 안 올리고 경기가 좋아진다. 내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연준이 발표한 경기 전망을 통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종합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업종이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지금은 구독 누르는 시간입니다. 구독. 제가 종목까지 꼼꼼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계속 하실 분들은 이쪽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구독돼 있죠. 지금 구독을 콩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뭐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 누르셨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자, 먼저 금리는 내년에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된다. 4.75%. 그러니까 성장주는 아니고 가치주 매수를 한다. 가치주는 업종 개념이 아닙니다. PER이 저평가되어 있거나 PBR이 저평가 또는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이건 종목 개인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개인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경기는 내년부터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4분기 내년 1분기는 안 좋지만 2, 3, 4분기부터 좋아지니까 경기 민감주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나오고 하락할 때 경기 민감주를 매수해야 되죠. 경기 민감주는 철강, 화학, 조선, 운송, 건설 등이 있죠. 이런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 가치주 매수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환율은 지금 원화가 워낙 약세죠. 약세. 하지만 원화 약세 이유는 미국 달러가 강세라서 그렇죠. 하지만 내년에 강세가 꺾이면 원화도 강세로 갈 수 있죠. 강세로. 즉 그렇다면 원화 강세에서 유리한 내년을 본다면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죠. 대표적인 내수주들은 화학이나 철강주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 공통적인 거 실적이 좋고 저평가돼 있고 자산 대비 저평가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 내수주 화학주나 철강주 이런 쪽이죠. 대신 이런 종목들이 당장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올 4분기 내년 1분기는 안 좋으니까 이때는 계속 하락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향후 내년 후내년 크게 볼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강의 다음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경기 전망을 자세히 분석을 드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금리 역전이 됐다, 자본이 빠져나간다, 난리 부르스죠.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것까지 또 분석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한국은행이 1999년 콜금리제를 시행을 하고부터는 뭐 금리 자유화, 외환 자유화지요. 되고부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은 딱 3번이 있었습니다. 3번. 3번 동안 자금은 다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빠져나갔지만 채권시장에서 더 들어오면서 종합적으로는 다 자본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건 잘못된 얘기라고요. 3번 모두 자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거 보고 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 월봉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자, 앞쪽에 1차로 금리 역전일 때는 40% 하락을 했습니다. 40%. 마이너스 40%.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2차 역전이 났을 때는 플러스 80%입니다. 80% 상승을 했고요. 3차 때는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서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돈들은 사실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죠. 높은 곳으로. 지금 뭐 조금 벌어지면 미국이 우리보다 1% 정도 금리를 더 주니까 이 1%를 먹기 위해서 돈이 갈 수 있죠. 하지만 1%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수익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돈이 들어올 수도 있죠. 1%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준다, 그건 뭘까요? 사실 금리보다도 외국 자본이 더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은 워낙 환율입니다. 환율. 똑같은 걸 원달러 환율 차트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1차 때 지수가 40% 하락을 했다는데 원화는 이렇게 약세로 갔습니다. 약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약세니까요.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환손실이 나니까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을 했는 거고요.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원화가 강세로 갔죠. 강세로. 강세로 갔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3차 때 주식 하락일 때 원화가 약세로 갔죠. 약세. 자, 그렇다면 지금 환율이 1,400원입니다. 워낙 약세죠. 얘가 향후 앞에서 제가 FMC 경기 전망에 따라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고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갈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가령 1,400원인데 크게 강세로 가서 원화가 1,000원까지 강세로 갔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1,400원에 사서 1,000원이면 플러스 40% 수익이 나는 겁니다. 금리 1%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원화 환율에서 40% 수익이 나니까 오히려 돈들이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현재 원화 1달러당 1,400원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겁낼 게 없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를 보고 내년에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뭐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도 거의 안 하고 미국 GDP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 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다. 그때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냐까지 설명을 드렸죠. 다음 또 종목에 대해서도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찬찬히 모든 것을 같이 해갈 거니까요. 계속 제 영상을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FMC 분석을 해드렸죠. 사실 다른 영상 보면 있던 얘기 말로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주식시장에서만 벌써 25년 오래 있었고 또 사실 방송에서도 계속 출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여러분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독 다시 한번 빨간 거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십시오.